2021년 9월 11일 토요일 아침 11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김해 시청입니다. 오늘 우리 김해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 좀 모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가는 길에 12시 30분에 이부익 청년국장님을 이 앞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제가 조금 미리 와 있습니다. 지금 11시 한 50분쯤 됐으니까 한 40분 뒤에는 이제 만나게 될 것 같네요. 한 4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한 또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주로 대신동에, 부산 서구 대신동에 거주하는데 거기에 문명이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 원시 시대밖에 원시인의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브루투스는 제가 꼭 사용을 합니다. 브루투스는 좀 소리를 좀 크게 해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브루투스가 이제 한번 충전이 잘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고장이라.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에 가가지고 이제 오늘 좀 맡겼습니다. 남포동, 중구 남포동에 보면은 삼성전자 대리점이 있는데 마침 토요일은 그걸 하거든요. 작년하고 그때는 토요일도 계속 일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토요일을 좀 쉬니까 대리점 가기도 수월해요. 전에 토요일 쉬지 못하니까 그런 가전제품 수리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 돼서 못 갔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는 이제 토요일날 요즘은 쉬니까 가서 이제 맡기고 며칠 뒤에 이제 또 연락이 오겠죠. 그러고 이제 영상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제 현금이 조금 필요해가지고 거의 직불카드하고 신용카드를 주로 쓰니까, 신용카드는 이제 교통카드를 대신해 쓰고 거의 쓰는 거는 직불카드죠. 그런데 이제 직불카드를 쓰다 보니까 카드 이제 우부분에 오른쪽이 자꾸 깨져요. 금이 가고 깨지니까 보기가 싫고, 그래서 어제 이제 까만 테이프를 거기에 살짝 붙였어요. 그러니까 더 깨지지 않고 사용하는 거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앞에 치 부분에만 꽂으면 되니까 옛날처럼 싹 끊는 게 아니고 요즘은 치 부분만 간단하게 꼽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뒤에 이제 그게 자꾸 깨지면 안 되니까, 한번 깨진 부분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점점 더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테이프를 넣었는데, 까만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걸 붙여가지고 오늘 이제 현금 좀 찾으려고 현금이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찾으려고 거기다 딱 넣으니까 이게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카드가 쑥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까만 테이프를 붙이니까 그게 뭐가 이상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나오질 않으니까 그걸 직불카드로 써야 되고, 나오질 않으니까 옆에 보니까 비상콜이 있더라고. 그래 비상콜로 전화를 하니까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는 이제 지점이 자갈치 지점이라, 남포동하고 자갈치가 붙어 있잖아요. 거리로 한 1-200마다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 이제 거기서 전화를 받으니까 자갈치 대리점인 줄 알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25분 지나면은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 하더라고. 그래 한 20분 정도 기다리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카드를 쑥 들어간 카드를 찾아주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이런 거는 평생에 처음이라. 은행 가가지고 돈 많이 찾기도 많이 찾았는데, 이런 이제 직불카드 옆에 까만 테이프를 붙이니까 그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고장나는 거는 또 처음이래요. 요즘 처음 많이 겪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내를 어린애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말로만 듣던 말이에요. 그 보이스피싱. 나는 보이스피싱을 이때까지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도 당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하면은 완전히 뭐 먼 나라 이웃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번에 뭐 한 달 됐는가요? 직접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피해를 본 건 아닌데 완전히 쏘가 넘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봉규 씨라고 있어요. 내보다 나이 2살 적은데, 이봉규 TV의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유튜브에 자주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이봉규 TV를 보시는 분은 좌파는 보지 않습니다. 쉽게 민주당 편을 보지 않고 국민의힘당 저 우파만 이래 보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래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하면 무조건 좋다 이게요. 윤석열 하면은 막 윤석열 똥도 좋다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윤석열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 사람이 그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또 검찰총장 되기 전에 얼마나 사리사욕을 취했는가, 이걸 잘 아는 사람은 알죠. 자기 처와 장모의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옵티머스 사건, 이걸 다 묻었다고. 묻으니까 입건이 되는 거지. 그냥 입건이 되는가. 이거는 그 이봉규 채널 이런 데서는 막 그 야당 후보 윤석열을 탄압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나섰고 법무부가 나서고 검찰청이 나선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항상 그 팔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견이라고.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정견. 바로 보고, 그 다음에 정사유, 두 번째가 정사유. 바르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언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볼 때부터 빼딱하게 보니까 생각도 빼딱하게 되고, 생각이 빼딱하니까 또 말이 또 빼딱하게 나온다고. 바르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간에 그 이봉규 님도 뭐 훌륭하신 분인데 그 바르게는 못 봐요. 윤석열이가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그렇지 100% 이 사람이 다 윤석열이 똥까지도 다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라. 내전에 한번 좀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해가지고 생활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 맞벌이를 한다면은 차라리 그것을 뭐 이봉규 씨 보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뭐 이봉규 씨 그런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있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바르지 못하게, 그래서 팔정도에 또 거기 있어요. 정명이 있다고. 정명, 정업이 있고, 바르게 살아가지고 목숨을 부지해라 이런 말이 있다고. 그렇게 빼딱하게 보도를 해가지고 바르게 보지도 못하고 바르게 생각지도 못하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 직장을 그만두고 아주 천한 노동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하여튼 막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이봉규 씨도 그 은행 거래를 한 40년 이상 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다 그러더라고. 내처럼 당하지는 안 하고, 자기가 이제 당할 뻔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가서 국민은행을 거래하시는 모양이던데, 국민은행에 자기 이제 아는 후배가 있었던가 봐요. 그 후배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번에 내한테 이런 문자가 왔는데 야, 그 뭐 한 1억 정도인가 이 대출 좀 해달라. 이제 절이거든. 거기 이제 그 보이스피싱 할 때 그 사람들이 쓰는 멘트가 항상 이제 뭐 카드론 같으면은 보통 한 3%, 15%, 뭐 16%, 20% 이래 돼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엄청 저율이다고. 그 뭐 2%, 3%, 심지어는 뭐 무이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든.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국민의 어떤 국가 자금이 한 3조 원이 풀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한테 이제 이윤이 아주 적은 걸로 이제 이렇게 바꿔줍니다. 기존에 이제 은행에 다 이제 대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대출을 이제 예를 들어서 7%, 8%, 10% 이자를 주고 있는 사람을 2%, 3% 이렇게 대출로 바꿔주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제 안내 문자가 오면서 이제 권유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봉규 님도 그렇게 이제 당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당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국민은행에 자기 아는 후배가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물으면서 야, 이번에 1억 이건 좀 신청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형님 그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러더라고. 그거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자기도 당할 뻔했다 그러더라고. 나도 당할 뻔한 거지. 그래가지고 참 진짜 끝판에 가서 나는 그
나는 당하지 않은 것이 나는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꼼꼼하게 질문을 자꾸 하고 지금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그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들었지 내한테서. 나는 그 질문을 여러 군데를 했다고. 그 보이스피싱에 관련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한 7, 8명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기 위해서 장비가 한 1억 이상을 갖춘 장비를 가지고 했는데 나는 질문을 7, 8명을 더 거쳐버리니까 한 10번째, 20번째 쪽으로 계속 갔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어문이 풀릴 때까지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동원했던 그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한 사람이 한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앱을 깔아버리면은 그 이제 내가 하는 전화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땡겨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서울지방법원에도 전화했고, 내가 그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이야기하면 길죠. 다 전에 이야기 다 했던 건데. 그래가지고 서울지방원에도 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구조사무소 거기도 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 이제 그 부산에 있는 그 농협 중앙에 이제 강서 지점에 하고, 김해 지점에 또 하고, 또 기타 여러 군데를 했다고. 그래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화를 땡겨 받아가지고 내가 보이스 피싱을 당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더라고. 하는데 나는 또 질문이 끝이 없거든. 계속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들었지. 예. 그리고 나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는 보이스 피싱을 안 당했는데 결국 가서는 당할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도 겪었고 오늘도 그런 경험을 겪었어요. 말이 깁니다. 여하튼 뭐 참 세상이 어려운데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말이야 사기인데 일종의 사기잖아요. 그것도 나는 총재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몽고에 말이야 몽고에 그 나무 심는 데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도 해봤는데 사기 정도는 아마 그 벌금형으로 이렇게 하는가 봐요. 내가 보니까 벌금형으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내년에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받고 매달 배당금 놓으면은 사기해라 그래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는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에 지금 현재 범죄율이 한 80%는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국민 배당금이 나오고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이 나오게 되고 또 제도적으로 전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3.3 공약이 현실화되면은 쉽게 말해서 범죄율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버려요. 제도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없어지도록 만들어 나가니까 모든 것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취업혁명에 가서는 중소기업의 취업자들에게도 말이야 매월 100만 원씩 더 주가지고 대기업하고 급료가 거의 비슷하게 하고 또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3억 원을 주니까 그러면 창업 자원이 주니까 대기업 가나 중소기업 가나 거의 같다고. 여하튼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 또 이제 교육혁명에 가서는 수능시험 하나만 폐지해도 말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검사가 말이야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를 통해 가지고 검사가 자녀들의 학비를 대납받았다 하더라고. 그것도 뭐냐고 사회 구조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 수능시험을 폐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검사도 자기 봉급 가지고 빤하니까 애들은 교육은 자꾸 시켜야 되고 싶지. 그런데 이제 돈은 그 검사 봉급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돈을 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교육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징병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금융혁명 일어나게 되고 33가지 혁명을 동시에 이렇게 메커니즘을 동시에 33가지 공약의 메커니즘으로 동시에 바로 이렇게 시행이 되면은 범죄율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좋은 시절은 이제는 간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갑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는 지금 결합유록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해석을 잘 하시는 분이 김현범님인가 그래요. 그분이 지금 결합유록 강의를 지금 계속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앞으로 5만 년에 이제 좋은 시절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허경영 총재님은 지금 천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 인류가 남아있는 시절이 1000년인지 5만 년인지 50배 차이예요. 좀 큰 문제인데, 물론 우리가 1000년 이상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문제인데, 하여튼 이것도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이 시점이 된 것이 언제냐 하면은 2014년 가보년부터 된 거는 틀림없어요. 지금 볼 때에. 그러니까 내가 아래도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가벌로 기두에서 무기로 굽이친다.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2014년부터 완전히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운으로 들어서게 됐고, 2020년 작년 경자년부터는 완전히 현실화가 됐고, 내년에는 2022년 이민년에는 이것이 피부에 와 닿는단 말이야. 즉 말해서 허경영 총장께서 대통령이 바로 현실적으로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하게 바뀐다는 것이, 바뀜으로써 천년만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선이 되는,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없고 풍요롭게 물질적인 혜택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대접을 받고 공존 공영의 시대가 이제 대한민국부터 우선 된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스위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세상이 곧 된다 이 말이에요. 곧 이래 돼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중산주의 정책을 이제 이렇게 채택하게 돼가지고 전 세계 인류가 다 잘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년부터라고. 근데 올해는 이제 그것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이제 좋은 시절은 다 이제 간 겁니다. 이제 가는 겁니다. 뭐 이때까지는 아이고 사법고시 합격했다 그러면 와, 전 변호사 돈도 많이 받고 좋겠다. 뭐 판사, 검사 되고 나면 국회의원도 하고 장차관도 하고 말이야 좋다지만은 앞으로 그런 시절은 이제는 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영성시대가 이제 열리니까 천지인이 나와 하나다, 천지가 나와 동건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타인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역사의 전면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이 있어요. 지인의 이제 또 장모가 이제 또 우리나라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을 일하 해가지고 다 100% 다 이렇게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갈 사람이다, 그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예외 없는 법칙이 있어요. 예외가 있다고.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다 썩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도 한두 사람은 또 양심이 있고 썩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막 그 사람도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대한민국 교육계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 대한민국 교육계가 바로 돼야 된다. 왜 그 지방대에서는 우리나라 예산을 가지고 말이에요, 예산을 잘만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지방 국립대도 무료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분이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해요. 지방 국립대, 부산대, 예를 들어 창원대, 경남에는 그렇잖아요. 전북대, 경북대, 여기도 얼마든지 예산을 잘 활용을 하면은 그렇게 안 해도 무료로 학생들이 배울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주장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교육계를 위해서 바르게 옳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근데 그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분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으니까, 이번에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라는 내가 책을 어제 아래 서면 영광도서에서 2권을 사가지고, 내가 이제 한 권은 뭐 하루 만에 다 읽고, 한 권은 그분한테 내 지인의 이제 사돈, 안사돈이 이제 그 지인의 이제 장모가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그 국회의원이 책을 좀 읽어볼 수 있도록 해라.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본 책은 나는 다 봤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고
나도 또 필요하면 또 한 권 더 사면 되니까. 그거는 또 몇 번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첫째 책을 볼 때는 선입관념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입관념이 이렇게 허경영 하면은 미친놈, 또라이, 사기꾼, 하여튼 뭐 사이비 교주 이런 선입견을 갖고 이 책을 보지 말고 그런 걸 완전히 배제를 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이렇게 책을 한번 봐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지금 오늘하고 내일이죠. 오늘도 아마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대구 경북하고 민주당에서 그렇죠. 대구 경북하고 강원도 대의원들 또 이제 아마 하여튼 그 표심이 이제 그 발표됩니다.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에. 그런지 지난번에는 대전하고 충청도를 충청북도를 했거든요. 그때 이재명이가 54% 해가지고 저 이낙연이보다 2배였단 말입니다. 이낙연이는 27%, 이재명은 54%였어요. 그러니까 압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씨가 지금 그 안동이니까 안동 사람이니까 경북 아니에요. 물론 뭐 대구는 또 추미애가 고향이 대구지만은 그래도 지금 대세는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이 자기 본 고향이라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표가 아무래도 더 나오고 강원도에서도 더 나올 것이고,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특이한 이변이 없는 한 이낙연 씨가 이번에 뭐 국회의원직을 이렇게 사표를 쓰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지만은 그 별 효과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년 종로 선거에 말이야 민주당이 이렇게 대선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종로 선거가 또 녹록지 않거든. 이번 서울시장처럼 오세훈이가 야당에서 가져가 버리면은 이준석이가 놓을 수도 있거든. 거기에 종로에.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으로 봐서는 버거우니까 좀 이거 좀 참아라. 그 경선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직 사표 쓴다는 거는 보류해라. 이렇게 송영길이하고 뭐 이낙연이하고 오늘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이라. 여하튼 간에 지금 뭐 이재명이가 지금 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 오늘 보나마나 54%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되면은 뭐 저 호남 지방에서도 이재명이 표가 훨씬 더 많다 이라거든. 이낙연이보다 예측근데 그러면은 뭐 9월 말쯤 되면은 아마 오늘 되면은 거의 끝난다고 봐야 돼요. 이미 사실상 지난주에 끝이 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재명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겁니다.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이건이 세 번째라 지금. 그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자기 부인이죠. 이건희가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에 개입돼가지고 그 주가 조작을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무마를 했다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의 이제 그 사건을 좀 이렇게 무마시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압력을 이제 월권행위를 한 거 있죠. 직권 남용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하고의 그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개입이 돼 있다고. 그런 것이 있고, 이번에 또 이제 김웅 의원한테 이렇게 황희석하고 최강욱 의원을 고발을 하도록 하게 이제 지시한 문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최동석, 우리나라에서는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심리학자들. 사람의 그 말을 딱 들어보면은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표정,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심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 사람이 김태영 선생님하고 최동석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들은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계속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최동석 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뭐냐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은 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그러네.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이 쏘가 넘어갈 때 희열을 느낀다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 하여튼 간에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될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뭐
내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양심의 눈을 뜨고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자기가 재산이 있으면은 그 재산은 그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자기는 아주 진짜 그 극한 직업 이런 걸 택해가지고 거기서 땀을 흘려가면서 자기 뭐 뱃살도 많이 나오고 얼굴도 퉁퉁 부었잖아. 쉽게 말해서 걸음도 팔자걸음이거든. 이를 보면은 쩍벌이라고. 그런 것이 뭐냐니까 도상이 이제 그 조남욱 회장이 있던 르네상스 호텔 그런 데 가가지고 물론 뭐 낮에는 일을 열심히 했겠지. 하지만은 또 밤 되면은 그런 데 가서 그 양주 많이 마시고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살도 많이 쪘다고 그런 것을 허경영 총재님처럼 호리호리하고 말이야. 어떤 때는 그 황태순 씨하고 나가서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아이고 총재님 키가 크게 보입니다 그러더라고. 키가 몇 센치입니까 이러니까 74죠 그래서 1m 74죠 그러니까 아이고 더 크게 보입니다 이러는 것은 뭐냐니까 호리호리하단 말이야. 총재님께서는 소식을 하시고 이렇게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다고. 커피, 사이다, 콜라 한 잔도 안 마셨단 말이야. 술은 말할 것도 없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멋있게 보여주잖아요. 호리호리하고 말이야. 이렇게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윤석열이는 그렇지 않지. 쩍쩍거리다가 비만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극한 직업을 택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석 달만 하면은 몸이 싹 빠져요. 어제 보니까 김정은이가 몸이 싹 빠졌던데 그 정도 그 이상으로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호리호리하게 되면 좋아. 그러니까 정인태 교수가 살이 뭐 70 몇 킬로에서 50 몇 킬로로 한 20 킬로 줄었다던데 윤석열이도 그렇게 빠져버리라고. 극한 직업에 가가지고 그런데 그 대권에 그런데 나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포기하고 극한 직업 그런데 가서 땀을 비 오듯이 흘려보라고. 그래가지고 뭐 살을 한 3, 40kg 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번 돈은 전부 다 좋은 자선단체에 헌납을 하라고. 이것이 윤석열이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한 몇십 년 하다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신 유튜브 강의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내가 참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진짜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가는 길이에요. 하여튼 앞으로 이제 2달 뒤에는 윤석열이가 될지 뭐 무야홍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다 이래가지고 그런 말도 있고 뭐 돌돌홍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돌돌형이 뭐냐라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홍준표가 이제 후보가 된다 이래가지고 돌돌홍이라 그러는 말도 있던데 뭐 홍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홍준표나 내가 내 이야기하다시피 홍준표나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는 허경영 총재님한테 비하면은 호랑이 앞에 조그만한 강아지 새끼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아주 내가 좋게 쳐줘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성인이시라면은 윤석열이나 홍준표는 태어난 지 한두 시간 한두 시간도 안 된 핏덩어리고, 이재명이는 막 태어난 지 한 100일도 안 되는 그런 까늘나고 그래요. 이것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높이고 한 사람을 낮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신인과 인간의 대결이라고. 그렇잖아. 그래서 요는 이제 올 12월 달쯤 되면은 이제 그 지지율이 허경영 이꼬르 이재명 이꼬르 홍준표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비슷하게 되려면 허경영 총재가 지금은 제로에 가깝다고. 그것이 떼야 되는데 어떻게 뜰 건가? 요거는 근데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진짜 뭐 안철수가 마음이 헷가닥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안 되겠다. 허경영 총재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말이 없지만은 또 김동연이도 야 제3지대에서 하나 합하자. 뭐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대한민국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또 뭐 정인태 교수가 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또 내가 한번 찾아가 보자 이래서 안철수를 간다든지 김동연을 찾아가가지고 허경영 총재님하고 연합을 해서 제3지대를 만들어서 언론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는 알 수는 없어요. 결과는 알죠. 결론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반드시 되시가지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를 통일하신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라고. 그런데 그 과정은 난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철수 핵가닥 해가지고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한테 딱 하늘궁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무릎이야 꿇겠습니까만은 그렇게 김동연이하고 그렇게 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이제 우리가 크게도 봐야 되고 작게도 봐야 되거든요. 국내 문제를 볼 때. 특히 우리나라 통일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남과 북이 서로 됐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우리가 통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것도 우리 남과 북이 이렇게 자르자 이래가 된 게 아니잖아요. 미소 간에 미국과 소련 간에 어떤 그 미국 소련 그 일본과의 그 어떤 그 힘의 균형, 자기들 국가 이익을 두고 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고 통일이 되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싼 어떤 외부의 어떤 그 힘의 균형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전 세계를 이끌어왔던 것이 결국 가서는 그 카발, 일루미나티, 그림자 정부에 종사된 그런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일루미나티가 이제 보면은 그 파워가 뭐 열 몇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JP 모건 뭐 또 여러 개가 있죠. 그 뭐 또 뭐냐 저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JP 모건도 있고 여러 개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딥스테이트가 이제 있는데, 그 일루미나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전 세계에 그건 한 80~90%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알았는데 모르겠네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 인류가 지금 이제 한 80억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1번부터 잘 사는 사람 1번부터 8,000명까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머지 끄트머리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뭐 한 60억 정도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저 일루미나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 소수 아주 적은 숫자지만은 10,000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세상인데, 이것을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미 군부에서 요 일루미나티 세력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계획을 하고 트럼프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 되라, 적격자다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일루미나티 저 그림자 정부를 수면 위로 끌어 당겼다고. 당겨가지고 그 가발들의 이제 그런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 가발들과의 전쟁을 계속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트럼프가 암살 위기를 50번 이상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 살아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발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친 것이 이제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부정을 어마어마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CIA가 개입되고 모든 돈을 다 풀어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게끔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계속 깨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대선 결과가 아리조나 주만 하더라도 지금 바이든이 12,000표 정도, 12,000표 정도로 이제 앞서가지고 그 아리조나 주에 있는 모든 표를 좀 다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트럼프가 한 20~30배 바이든보다 더 받았다고. 그것이 이제 밝혀졌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트럼프가 정식적으로 그 선거는 무효니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복귀하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